공항의 소음과 분주함이 가득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한국인 노인은 한 손에 종이봉투 하나만을 들고 있었죠. 낡은 점퍼와 군복 같은 카키색 바지, 그리고 고무신을 닮은 오래된 신발은 주변에 세련된 여행객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김학삼 노인의 구분 등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낯선 땅에 대한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손에 쥔 퍼스트클래스 티켓은 아들이 보내준 것으로 노인에게는 생전 처음 타보는 특별석이었습니다. 게이트, 어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영어로 쓰인 안내판을 힘겹게 읽으려 했지만 영어는 그에게 여전히 넘기 힘든 산과도 같았어요. 손에 든 종이 티켓을 꼭 쥐고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던 노인은 마침내 퍼스트클래스 탑승구를 발견했죠. 여기가 맞나? 김학삼 노인은 조심스레 줄에 섰습니다. 주변의 비즈니스맨들과 세련된 여행객들 사이에서 그는 명백히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그의 낡은 옷차림과 구분 등,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소박한 분위기는 퍼스트클래스 라운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탑승구 직원은 김학삼 노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티켓 보여주세요. 노인은 아들이 보내준 종이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티켓을 살폈죠. 여권도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노인은 서툴게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여권과 티켓을 번갈아 살피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 티켓은 어디서 구하셨나요? 전자티켓인데 어떻게 종이로 갖고 계신 거죠? 김학삼 노인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이 줬어요. 아들. 간신히 영어 단어를 찾아 말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거 어디서 주운 겁니까? 아이디 보여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죠.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미국, 군인. 노인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직원은 이미 보안 요원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삼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낯선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들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권엔 입국 도장이 없었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전자입국 중 종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긴 비행 동안 여러 서류들을 받았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한 채 일부는 봉투에, 일부는 주머니에 넣었던 겁니다. 이분, 신원 미확인입니다. TSA 직원이 보안 요원에게 말했어요. 보안 요원은 노인에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줄에서 비켜주세요. 여기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은 동료에게 속삭였죠. 또 공항 보안을 뚫으려는 수상한 사람인가 봐. 세련된 차림의 한 여성은 노인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시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나 티켓 있는데. 김학삼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일생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가난의 나날 속에서도 항상 자신만의 존엄을 지켜왔던 노인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노인의 종이봉투를 가리키며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노인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봉투를 가리키는 손짓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려 했죠. 움직이지 마세요. 보안 요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봉투 안에서 낡은 사진들과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죠. 김학삼 노인은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제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에 군복 입은 사진과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TSA 직원들은 이미 공항 경찰에게 연락한 상태였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김학삼 노인은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아들을 만나러 온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경찰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김학삼 노인은 점점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경찰관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공항 직원이 옆에서 그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짓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학삼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온 그에게 경찰의 신문을 받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다 여권을 다시 꺼내 건넸지만 경찰관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군가는 테러리스트 아냐? 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가 봐라고 단정지었죠. 그 말들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노인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80평생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로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낸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이곳에선 그저 의심스러운 노인일 뿐이었죠. 김학삼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갑자기 가슴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아들의 손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당신의 자리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경찰관이 종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지만 초청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어요. 누가 당신을 초대했다는 거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피처폰을 꺼냈어요. 아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며 준비해준 전화기였죠. 떨리는 손으로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노인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아, 나 지금 못하게 한단다. 김학삼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국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참아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짧은 응답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공항 내부 스피커에서 나오던 안내방송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이 찾아왔죠. 공항 관제소는 갑작스러운 통신 중단에 당황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미군 측의 신호를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VIP 경호 상황 발생, 모든 통신 일시 중지하라 라는 메시지였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그저 자신의 전화를 받은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곤란해질까 두려웠죠. 경찰관들은 여전히 노인을 둘러싸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세요라고 명령했지만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공항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고속으로 접근하는 VIP 경호 차량 세대가 공항 특별 출입구에 도착했죠. 순식간에 완전 무장한 미군 헌병대와 미국 대사관 요원들이 건물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공항 전체가 그들의 존재에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5명의 경호원이 먼저 입장했어요. 그들 뒤로 정복을 입은 젊은 미군 장성이 나타났습니다. 별 4시 달린 그의 제복은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했죠. 그는 직접 안내를 받지 않고도 정확히 김학삼 노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장성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역력했죠. 마침내 보안 검색대에 도달한 그는 경찰관들과 TSA 직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통과시켜주세요. 순간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군 장성과 초라한 한국인 노인에게 집중됐어요. 경찰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장성은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환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해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그 거리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김성환 장군은 경찰관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제 아버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TSA 직원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티켓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입국 서류도 완전하지 않았고요. 김성환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대통령의 직접 초청으로 오신 겁니다. 위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워드려야 해요. 공항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VIP 게이트가 특별히 열렸고 김학삼 노인과 아들은 그곳으로 안내받았어요. TSA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심스러운 인물로 취급하던 노인이 미군 고위 장성의 아버지이자 국가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VIP 게이트가 열리고 김학삼 노인과 그의 아들 김성환 장군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김성환 장군은 걸음을 멈추고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입니다. 미국이 지금의 동맹국 한국을 갖게 된 것은 이분과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이죠. 주변에 모인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선은 이제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노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군 장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김학삼 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큰 사람이 됐구나.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아버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김성환 장군은 공항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휠체어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긴 여정이었을 테니까요. 직원들은 서둘러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의 부드러운 설득에 결국 휠체어에 앉았어요.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차례입니다. 김성환 장군은 직접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권위 있는 군 장성보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공항 내 모든 카메라가 이들 부자를 따라갔죠.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이들의 모습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어요. 장군님, 아버님께서 백악관 초청 행사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김성환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전 참전 영웅 가족을 위한 특별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초청자 중 유일한 생존 참전 용사이십니다. 김학삼 노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온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행사에 자신이 중요인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성환아, 나는 그저 평범한 군인이었을 뿐인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김학삼 노인은 창밖으로 펼쳐진 미국의 광활한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전쟁 당시 이 땅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싸웠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편안하세요? 김성환 장군이 물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성환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김학삼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평생 자신의 공적을 내세운 적 없는 그였기에 갑작스러운 주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성환 장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73년 전 그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VIP 차량으로 직접 백악관으로 안내받았어요. 행사장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들이었죠. 행사장 입구에는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잊혀진 영웅들을 기리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자신이 속한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보좌관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드리길 원하십니다. 행사는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한국 전쟁의 의미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연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특별 손님으로 김학삼 노인을 소개했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73년 전 19살의 나이로 전쟁터에 나가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한국의 용사이자 오늘날 우리 군의 핵심 지휘관인 김성환 장군의 아버지이신 김학삼 씨를 소개합니다. 김학삼 노인이 천천히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팔을 부축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80세의 노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19살 청년 병사의 기계가 되살아난 듯 했어요. 연단에 선 김학삼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때 김학삼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73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의 분출이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학삼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 김성환 장군이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먼 과거를 향했어요. 1950년 겨울, 우리 부대는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미군과 함께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후퇴하는 작전이었죠.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김학삼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부대는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쓰러진 미군 병사를 발견했어요. 너무 어린 소년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김학삼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병사를 등에 업고 후방으로 걸었습니다. 30리를 걸었을까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병사의 숨소리만 기억납니다. 제발 살아남자는 제 말을 그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김성환 장군이 아버지의 말을 통역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달했죠. 그날 제가 구한 그 아이는 김학삼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윌슨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제 아들의 멘토가 되었죠. 객석에서 연로한 남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군복에 훈장이 가득한 노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병사입니다. 김 상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행사장이 숨죽였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나는 한 아이를 구했고 그 아이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저 사람이었죠. 객석에선 참을 수 없는 감동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군 가족들, 젊은 장병들, 외교관들 모두가 눈물을 훔쳤어요. 연설을 마친 김학삼 노인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성환 장군은 아버지의 어깨를 부축하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한 군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대통령이 다시 연단에 올라 김학삼 노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작은 표시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을 마친 김학삼 노인은 환호와 박수 속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울림을 전달했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은 김학삼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분열을 가져오지만 당신 같은 분들의 용기는 화합을 이루어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김학삼 노인과 그의 아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진 듯했죠. 아버지의 희생, 국가의 감사. 김성환 장군은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하시는 것을 보고 기자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했어요. 아버지께서 긴 여정을 마치셨으니 조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학삼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기념물들과 번화한 거리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젊은 시절 함께 싸웠던 미국 병사들의 고향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김성환 장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더 자랑스럽구나.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방문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김학삼 노인을 의심했던 TSA 직원이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노인과 장군을 발견하자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당신께 보인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삼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네.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그 말에 TSA 직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해병대 출신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성환 장군은 그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죠. 직원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김학삼 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은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김학삼 노인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이 여정처럼 때로는 험난했지만 결국 값진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